안녕하십니까, 무지개 클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는 보일러 배관 청소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보일러 배관 청소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올해 2023년 바뀐 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를 원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괜히 부품 개수만 늘어나고 무게만 자꾸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무게만 증가되고, 그래서 올해는 요 원타치 물호수 꼽는 원타치 피팅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했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도 두 번째는 아니고 같은 건데, 지금 요 보이시죠? 요 밸브. 제가 요 앞에 이제 밸브를 달아놨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물을 잠궈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물이 그게 원래 꽂혀있던 거기까지 가서 잠그거나 했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밸브를 달아놨죠. 그래서 요거를 열고 잠그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에 이제 바뀐 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지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판 체크 밸브거든요. 판 체크 밸브. 근데 예전에는 지금 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공압이랑 물이랑 같이 쓸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예, 제가 원래 요거를 쓴 이유가, 지금 요 기존에 걸 쓴 이유는 이제 크기나 사이즈를 조금 줄이려고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 판 체크 밸브 요 종류를. 근데 요게 이제 구경이 조금 작다 보니까, 내부에 구경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이게 그 판 체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왜 소모품이냐면, 우리가 여기 물론 요 기계 내에 이물질이라든지 찌꺼기가 이렇게 들어온, 우리 배관 청소할 때 하는 녹물이 지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다양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물 속에는 순수하게 H2O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이제 H2O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칼륨, 마그네슘, 등등,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지하수는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미네랄 성분들이,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석회질 성분이라고 합니다. 석회질. 예, 우리나라는 다이 석회질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석회질 성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배관 안에 이제 쌓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 체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눌러져서 한쪽으로는 물이 통과되고 반대쪽에서는 물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제 역류를 방지해주는 그런 녀석인데, 여기 이제 이 스프링에 요 스프링에 이제 석회질 성분이 끼면 이제 스프링이 제 역할을 못 해주겠죠. 고착이 돼가지고 굳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썼는데, 올 겨울 끝나기 직전까지 잘 썼던 게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사용을
하려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석회 때문에 돌처럼 굳어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당장 내가 현장에 왔는데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사전에 점검을 못하고 현장에 왔는데 기계를 작동을 시키니까 물이 흐르질 않더라 하면 요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지금 써야 되는데 내가 뭐 판체크 밸브가 여유가 없다, 여분이 없다 이러시면 이걸 일단 분해를 하셔서 네, 요 스프링을 강제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좀 막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BW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좀 뿌려주시면, 네, 일단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임시조치고, 네, 결국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쓰는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요 판체크 밸브가 소모품이라는 거. 네, 그래서 올해는 요 판체크 밸브를 조금 이제 사이즈를 큰 걸로 바꿨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존의 거는 어쨌든, 네, 물공합 겸용인데, 네, 이제 요거는, 네, 물 전용, 물만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판체크 밸브고, 네, 요거는 참고로 제가 쓰는 거는 여기 안에 보면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속판으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그 패킹 있는 게, 나중에 석회질 쌓이는 게 좀 덜 할 것 같아서, 예, 제가 요거를 지금, 지금 올해부터 지금 그 설치를 했는데, 물론 뭐 이거는 또 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네,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판체크 밸브 만드는 회사는 많으니까, 지금 보시는 뭐 요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네, 회사는 많으니까, 뭐 굳이 이거를 뭐, 가실 필요는 없고 제가 쓰는 거를 네, 이런 거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는 다 요게 들어가도록 네, 지금 이제 바꿨고요. 자, 말이 쓸데없이 길었네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물 들어가는 쪽 맨 위가, 그 다음에 가운데 요 은색으로 된 요게 이제 컴프레셔랑 연결되는 네, 원타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 맨 밑에 게 이제 압이 컴프레셔에 있는 공기압이랑 그 다음에 물을 섞어서 이쪽으로 이제 발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끼워서 네, 이쪽으로 해서 예,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물, 이쪽은 공기, 이쪽은 네, 압력 발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트윈 타이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인 스위치입니다, 흰 거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예, 아래쪽 요거는 이제 리모컨 수신 장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리모컨을 수신해주는, 그 작동시켜주는 네, 리모컨이고, 요 리모컨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요거 하나랑 요거랑 1대1로 대응되는 거라서 뭐 똑같은 게 있다고 작동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작동 안 돼요. 혼선 방지를 위해서 신호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요것도 같이 갈아야 된다는 거, 요 밑에 그 리모컨 수신부도.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 지금 위에 이제 달려있는 그리고 요 앞에 요 하얀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2개 붙여놨죠.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 리모컨 신호를 받기 위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네, 안테나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요 하얀 거. 네, 안테나 이게 뭐지 하면서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달려있는 이런 모든 뭐 전기장치, 당연히 전원 코드는 꽂으셔야 되겠죠. 네, 전원 코드 꽂으시고,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뭘 작동을 하기 위한 거냐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까만 게 있죠. 네,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에 대한, 네, 장치들입니다. 네, 그 까만색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네, 요 타이머나 요 스위치를 켜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키면, 그게 맞춰서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열리고, 그 열리는 순간 컴프레셔에 있던 압이,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물하고 같이 해서 이쪽으로 발사가 되는,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참고로 물을 이렇게 안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컴프레셔만 연결해서 그 압을 주시면 이쪽하고 밑에서 동시에 이렇게 압이 다 나갑니다. 네, 원리상.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수압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게 열렸을 때 그 한쪽에서는 수압이 밀고 있다 보니까 압력이라는 거는 항상 어쨌든 빠져나가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물을 안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고 그냥 컴프레셔만 연결해서 작동시키시면 이쪽 위아래에서 다 그 공기압이 나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녀석들이고 다 위에 게.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메인 스위치 요거를 한번 작동을 시키시면, 지금 여기 온오프라고 돼 있죠. 네, 이제 뭐 이게 안 적혀 있더라도 온 쪽에 만져 보시면 조금 오돌톨톨하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쪽이 온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작동을 시키시면, 뭐 컴프레셔도 다 연결해 놓고 물도 연결해 놓고 이거를 작동을 안 하시더라도, 참고로 요거를 작동을 안 시키시더라도, 전기를 안 꼽으시더라도, 네, 여기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물이 나옵니다. 나와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안 나오면 요 판 체크 밸브가 고착이 돼서 고장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물을 흘리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야 돼요. 그 와중에, 물이 흐르는 와중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키면, 네, 그 컴프레셔했던 공기압이랑 물이랑 같이 섞여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메인 스위치를 한번 딱 작동을 시키시면 무조건 한번 작동이 돼요. 한번 이쪽으로 이거를 메인 스위치를 켜자마자 한번 팍 나가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리모컨에 보면 A, B, C, D가 있어요. 네, 그래서 A는 뭐냐? A는 ON. 네, 뭘 ON을 하느냐? 네, 요 트윈 타이머를 ON 시키는 겁니다. 그럼 트윈 타이머가 그 설정된 그거에 따라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최종적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누르면 ON. 네, 그래서 요 트윈 타이머에 보시면 이제 보면 녹색 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ON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해진 시간 동안 작동이 되고 나면 이제 오프가 되고, 다시 B를 누르면 요 전원이 꺼져요. 요 트윈 타이머 전원이. 네, 전원이 꺼지고, 다시 A를 누르면 ON. 그리고 B를 누르면 오프. A를 누르면 ON. B를 누르면 오프. 네,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리모컨은 요 트윈 타이머를 끄고 켜고 하는 거고, 요 트윈 타이머는 켜졌을 때 요 설정하는 그 시간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 B 말씀드렸고, C는 뭐냐? 네, C는 요게 지금 쓰고 있는 요 리모컨은 사실 조명용 리모컨이거든요. 조명용. 그래서 이 C는 누르시면 18초인가 16초인가 뒤에 오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직전에 C를 누르고 이제 이불을 덮으면 한 18초 뒤에 이제 불이 꺼지겠죠. 네, 그래서 C는 그런 거고요. D는 이 A, B 아까 온, 오프를 이 한 버튼으로 다 할 수 있어요. D를 한 번 누르면 온, 또 한 번 더 누르면 오프,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 B, C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D만 쓰면 됩니다. 제가 요 기계를 만들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게 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목표여서 뭐 그래야 이제 이걸 제가 제조 만드는 방법 올린 영상을 보시고 또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리모컨 장치들 좋은 거 많습니다. 뭐 꽤 비싼 것들은 멀리서도 이렇게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 그것처럼 리모컨처럼 막 이렇게 하는 장치들이 있긴 한데,
네, 굳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굳이 그런 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 조명가게 리모컨 요거는 조명가게 가시면 팔아요. 네, 조명가게에 가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네, 요 수신부까지 해서 요 세트로 파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조명가게에서도 요 트윈타이머랑 네, 리모컨 수신부 그리고 요 스위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네, 만들었다는 점. 네, 그렇다고 뭐 고장이 이게 쉽게 나느냐? 이거는 고장 쉽게 안 나요. 네, 물론 뭐 전자회로가 들어가는 이상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 기능들이 워낙 단순한 녀석들이라서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고장이 네, 쉽게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판체크 밸브만 종종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지,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요 위에다 물을 쏟지 않는 이상은 네, 쉽게 고장이 안 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참고로 요 뭐 판체크 밸브 나중에 꽂으실 때 그 빼셔서 혹시나 뭐 조치하시고 장착하실 때 이 화살표 방향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다시면 작동 안 돼요. 네, 요거. 자, 그래서 좀 또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중요한 거는, 자, 요 지금 트윈 타이머 요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영상 사진에서 보시듯이 요 위에 거, 네, 요 위에 거, 네,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그 매직으로 삐끔을 다 쳐놨죠. 네, 그래서 요 삐끔 쳐놓은 대로 맞춰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면 옆에 이제 까만색 SMH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S는 당연히 초고 M은 분이고 H는 시간이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뭐냐면, 위에 거 이 다이얼은 요 솔레노이드, 아까 솔레노이드 밸브를 네, 작동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어느 시간만큼 작동을 시킬 거냐, 네,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트윈타이머는 한영럭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트윈타이머고요. 예전에는 한영럭스 트윈타이머를 주문하면 초 단위가 0초, 0, 2초, 4초, 6초, 8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0. 몇 초로 나오더라고요. 0.2초, 0.4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조금 사실 좀 불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에 거를 어떻게 맞춰놨냐면, 옆에 SMH를 M으로 해놓고, 그게 M이면 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끔 쳐놓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맞춰놓으시면 한 0.8초에서 한 2, 3초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킨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몇 초 동안 이거를 공기압하고 물을 쏠 것이냐, 네, 그거를 정해주는 건데, 제가 수년간 해본 결과 2초면 충분합니다. 2초. 뭐 3초, 4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하면서 3초도 줘보고 4초도 줘보고 10초도 줘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네, 2초가 가장 적절한 시간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2초를 해놓고 여기 맞춰 놓으신 대로 하시면 얼추 2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는 뭐냐? 네, 밑에 거는 뭐냐면, 위에 게 2초 동안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서 네, 컴프레셔의 압이랑 그 물이 섞여서 발사가 되면 이제 2초 뒤에 닫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턴이 네, 얼마 뒤에 또 2초 동안 작동을 시킬 거냐, 그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은 1시간으로 맞춰놨어요. 지금 몇시 보시면 SMH에 H를 해놓고 여기에 다이얼은 1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1로. 네. 그래서 밑에 거는 왜 1시간으로 맞춰놨냐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제 뭐 자동으로 맞춰 놓으신다고 하면은 옆에 이거를 분으로 해 놓으시고 여기에 0.2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0.2분이란 소리겠죠. 0.2분이면 1초가 1분이 60초니까 뭐 한 8초? 뭐 7초?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0.2분 맞춰 놓으면 한 뭐 8초라고 하면은 8초 뒤에 2초 동안 발사되고, 8초 뒤에 2초 동안 발사되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이걸 내가 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관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 집에 찌꺼기가 많은 집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 청소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맞춰놓게 되면 이게 압이 한 번 가고 두 번은 가고 세 번도 갔는데 네 번째에는 그 찌꺼기들이 밀려 나오다가 좁아지는 구멍을 만나서 갑자기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데가 없으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곳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계속 내가 하필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으면 빨리 이거를 끄고 뭔가 조치를 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이게 8초 동안 또 작동되고 8초 동안 작동되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압이 차다가 뻥 터지겠죠. 그러면 안에 뭐 녹물이랑 막 온 사방에 다 튀겠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내가 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맞춰놨다는 걸 깜빡하시고 네, 뭔가 이거를 확인한다고 이거를 빼서 뭐 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게 작동이 됐다. 그러면 또 네, 그 녹물이랑 뭐 물이 온 사방에 다 튀겠죠. 네, 이게 왜 이거를 제가 이미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동으로 안 맞춰놓고 1시간으로 맞춰놓고 그럼 1시간 뒤에 2초 동안 발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2초 되고 1시간 뒤까지 기다리라는 소리냐? 예, 그건 아니고 요게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 네, 요거를 가지고 작동을 수동으로 하시면 돼. D를 눌러가지고. 네. 예전에 이 리모컨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껐다 켰다 했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리모컨을 단 거거든요. 요게 있으면 제가 지금 작업을 요거 가지고 지금 실제 배관 청소를 하러 다니지만, 리모컨이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진짜 편해요. 그래서, 굳이, 네, 어쨌든 네, 자동으로 맞춰놓지 마시고 네, 가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항상 뭐 신경 바짝 쓰고 하면 되겠지만 사람이 항상 신경 다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래 어쩌다 한 번씩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리모컨으로 수동으로 조작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퇴수통에 뭐 찌꺼기가 나오고 있는지 뭐 녹물은 잘 나오는지 뭐 이물질은 없는지 뭐 아니면 뭐 배관 막힌 데는 없는지 그런 거를 다 좀 사전에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요거 네, 요 지금 보이시죠? 네, 요 압력계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다른 거라 그랬죠. 네, 밑에 암 발사되는 쪽에. 자, 이거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에 보시면, 에어벤트가 하나 달려있어요. 자동 에어벤트. 자동 에어벤트인데, 우리 분배기에 물 빼는 꼭지. 네, 요 분배기에 물 빼는 꼭지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가끔 배관에다 압을 줬는데, 네, 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압은 들어갔는데,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압을 어딘가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그냥 이걸로 원타치를 눌러가고 강제적으로 뺐어요. 네, 그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던 압이 도로 역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던 배관 쪽에서 다시 빼자마자 이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막 물이 쫙 나서 온 사방에 튀고 네, 이랬던 경험 몇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에어벤트 이쪽에다 호수를 하나 꽂으셔서 이걸 열어가지고 네, 압을 빼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네, 부분이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요 에어벤트를 이게 에어벤트 만드는 회사가 워낙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어벤트 이런 거 달라면 요 손잡이가 좀 작은 거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용하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손잡이 좀 애복 큰 걸로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좀 큼직한 걸로 네, 구해서 달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중요한 거 요 게이지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이지가 없었을 때는 오로지 순전히 감으로만 네, 작동을 시켰는데 요 게이지가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로 막힌 것도 네,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뭐 배관 네, 물 흐름이라든지 네, 막힌 정도도 어느 정도 뭐
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진짜 다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뭐 막힌 데 없이 물이 이렇게 압이 쫙 나가서 돌고 돌아서 반대쪽으로 나오게 되면 요게 순간적으로 압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네, 압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데 네,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다 안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막혔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요 막혔다고 판단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보시는 저 분배기 쪽에 이거 밸브, 네, 열고 닫는 밸브 쪽에 이제 여기가 주로 막히는데, 여기가 찌꺼기로 막히는 경우에는 올라갔던 게 어쨌든 압이 떨어져요. 제가 수년간 해보니까 찌꺼기로 막힌 거는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진 않지만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압력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간 조금 어느 정도 막혔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압이 점점 떨어져서 0으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내가 지금 여기가 해당하는 그 분배기 밸브가 찌꺼기로 막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막힌 게 아예 일부러 막아놨을 경우, 뭐 인테리어 그 집에나 건물에 인테리어 한다고 뭐 공사를 했는데 일부러 거기 해당하는 밸브는 이제 사용 안 한다고 막아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올라갔던 압이 네,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일부러 막아놓은 데가는 거기다 압을 줄 이유가 없죠. 네, 왜냐? 네, 일부러 막아놨으니까 왜 막아놨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고객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고 네, 왜 막아놨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네, 거기가 원래 뭐 필요가 없어서 뭐 그냥 뭐 메꾸라 같은 걸로 막아놨는지 아니면 뭐 실수로 막아놨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막아놓은 데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시고, 어쨌든 아까 찌꺼기로 막혔을 때는 올라갔던 압이 천천히라도 조금씩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하는 밸브는 제가 예전은 아니고 제가 하여튼 처음에는 이런 그 찌꺼기로 막힌 거 밸브를 뚫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착각이에요. 그거는 공기압이나 뭐 아니면 공기보다 압이 더 센 질소로 가지고 한다 한들 안 뚫립니다. 네, 안 뚫려요. 뭐 조금의 구멍은 생길 수 있어요. 구멍이라도 조금 뚫리면 마치 요 압이 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뚫린 거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거의 막히다시피 한 거에 약간 구멍이 생긴 거지. 뭐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배관이 동그랗게 깨끗하게 뭐 빵 뚫린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단지 그 완전히 꽉 막혔던 거에서 구멍이 살짝 났다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 가지고는 난방 안 됩니다. 물 흐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해본 결과 그런 경우에는 네, 지금처럼 분배기 밸브 쪽에 물리적으로 밸브 풀어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네, 해결책입니다. 네, 괜히 그거 뚫어 보시려고 네, 뭐 한 30분 1시간씩 애쓰지 마세요. 네, 안 뚫립니다. 제가 수년간 다 해봤습니다. 네, 괜히 헛고생 하지 마시고 네, 분배기 쪽에 네, 밸브를 풀어서 네, 밸브 자체를 교체를 하시는 게 추후에도 네, 난방 물량 그 해결하는데 네, 좋겠죠. 자, 뭐 사실 좀 영상에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기는 한데 영상도 자꾸 길어지고 네, 해서 제가 영상에 못 담은 내용은 제 블로그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네, 그거 참고해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예, 여러분들께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켠다. 다시.